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분위기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풀리는 모습인데요. 집에서 답답하게 있던 한인들도 모처럼 여행길에 오르며 들뜬 모습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름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자 많은 한인들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자택근무 등으로 외출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 메모리얼데이 연휴 가족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방에서만 있었는데 나오니까 되게 좋고 그러네요. 대부분의 한인 여행객들은 자동차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그 비행기나 버스나 관광버스나 그런 데 속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 아직은 제가 안전하게 차를 운전해서. 전미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31일까지 3,700만여 명이 여행길을 떠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이 한창이던 메모리얼데이 여행객과 비교하면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13% 낮은 수준입니다. 한인 관광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관광객들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코스로는 야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겸해서 떠나는 이런 코스가 좀 호응이 많고요. 브라이스 자이언 같이 아무래도 거기도 좀 툭 트인 곳이고 편한 곳이니까 약간 기분이 밀폐된 공간 쪽보다는 좀 툭 트인 곳, 오픈 에어가 있는 곳,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연휴 기간 여행을 준비한 한인들도 많지만 자녀가 어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계획을 취소한 한인도 많습니다. 예약했던 걸 다 캔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백신을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애들한테는 좀 빨리 좀 이게 좋아져서 좀 마스크도 없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성인 49%가 1회 백신 접종을 했고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39%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연휴 프리웨이 차량과 공항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종 사고나 단속에 조심해야겠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틈을 타 범죄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경찰은 최대 수위의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전개됩니다. LA 경찰국은 역대 최대 수준의 병력을 가동해 순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lot of people coming out eager. They're going to drink and celebrate. Just to let you know that LAPD is going to be out in full force. If you're caugh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you will be arrested and prosecuted. 메모리얼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팬데믹 사태의 정점이던 지난해에는 관련 사고가 소폭 감소했지만 경찰은 팬데믹 사태 안정화에 접어들며 올해는 관련 범죄가 크게 늘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PD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주말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집중 순찰을 전개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안전벨트 미착용을 단속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도 곳곳에 설치됩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이 전개되는 만큼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My advice to any citizens is that if you see someone drinking and driving, please call the police. If you want to go out and celebrate and drink and drive, get a taxi, Uber, a friend to pick you up or have a designated driver.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빈집털이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지역 치안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여행객들의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like to post on social media that they're away at a beach or away on vacation. So please avoid posting on social media letting people know that you're out because then they know that you're not at home and they might come and burglarize you.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경제 재개방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사람들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LAPD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합니다. 보다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어서 산호세 총기 난사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의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범행 직전 용의자의 이동이 포착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은 희생자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샌호세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의 범행은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지역 경찰은 용의자 캐시디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집안에서는 여러 통의 휘발유와 범행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화염병, 그리고 12정의 총기와 2만 2천 발의 다양한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사건이었고 용의자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목숨을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캐시디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캐시디를 외톨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일도 없었으며 항상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캐시디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미리 설치하고 불을 지른 뒤 범행 현장으로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당국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캐시디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철도 기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어제 저녁 샌호세에서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 9명을 기리는 집회가 철도 직원 노조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9명의 희생자 중에는 총격 당시 동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운전자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운전사 탭테지딥 싱씨는 총기 난사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총격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각 사무실의 출입구를 막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씨의 전화 덕분에 적지 않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몸을 숨겨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몇몇 동료들은 싱씨의 전화를 받고 출근을 보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더해 싱씨는 몸을 피해 있지 않고 다른 동료들을 도우러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싱씨의 희생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이라고 주위 동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오렌지시 55번 프리웨이 총격 용의자를 향해 수사망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타고 있었다는 용의 차량 사진도 공개됐는데 검찰은 범인을 향해 24시간 내 자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공개한 용의 차량 사진입니다. 하얀색 폭스바겐 골프 스포츠 외건이며 2018년 또는 2019년형으로 유리창에 틴트는 돼 있지 않습니다. 번호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 차량은 총격 범행 직후 5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에서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리버사이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차량 안에 남녀가 타고 있었으며 여성이 운전하고 남성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차량과 범인 추가 정보가 공개되면서 현재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검찰에는 수많은 제보 영상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망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인 만큼 용의자에게 24시간 내에 자수할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Please, if you saw anything at all, any dash cam footage or something suspicious, please come forward. My brother deserves justice. That it's time to turn yourself in. It's time to understand that the longer this goes on, the less sympathetic I will be to understanding why you did what you did. The longer this goes on, you will understand this. We will catch you. 이런 가운데 범인을 잡기 위한 제보 현상금은 하루 만에 또 올라 $32만 달러가 됐습니다.
한편 제보와 관련된 웹사이트도 개설돼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연쇄 총격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가 오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애나하임에 사는 34살 제시릴 로드리게스를 3건의 살인 미수 혐의와 3건의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75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로드리게스가 다른 프리웨이 연쇄 총격 사건과 연루돼 있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100건의 공기총 또는 비비건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추가 범죄가 확인될 경우 기소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기소 혐의만으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로드리게스는 최대 9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용의자의 첫 법원 심리는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 백신 접종 시 선착순 200만 명에게 $50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발표한 $1억 1,650만 달러에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만 명을 대상으로 $50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effective today in the state of California. If you're 12 years or older, you can receive a $50 incentive card. 기프트카드는 랄프스와 풋볼레스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크로거사, 세이프웨이와 반스 체인에 사용할 수 있는 알버슨 카드, 그리고 모바일 선불 카드 중에서 택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는 1인당 최대 $150만 상금이 걸린 복권 추첨도 있습니다. 오는 6월 15일 모두 10명을 추첨해 $150만 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밖에 다음 달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30명의 당첨자들에게는 $5만 당첨금도 지급합니다. 추첨일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추첨 대상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321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59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미국인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며 보건당국은 실제 확진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4월 중순까지 미국인 3명 중 1명꼴에 가까운 약 1억 1,5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가을학기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고등학생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2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가을 학기의 고교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을 학기 전까지 많은 고교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의 12세에서 17세 약 20만 2천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만 12세 이하인 학생들의 경우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9월 학기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머피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작인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주민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식당이나 소매점, 개인관리업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CDC의 지침대로 마스크 벗기는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6월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뉴저지 근로자들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두기 의무화 방침이 해제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기업에서 대면 근무 환경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비영리 기관 대상으로 직원의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현장 직원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요구한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저지 내 차일드케어 수용 인원 제한은 해제됐지만 차일드케어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현재 뉴욕주는 CDC 지침을 따라 지난 1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생당 $3,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참가 자격은 2021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며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와 증명 서류를 작성한 에세이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에세이 주제는 장기적인 학문 및 직업 목표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상자는 7월 14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재정 교육 프로그램은 7월 28일 PCB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